지능검사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가지 검사를 표준검사라고 해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검사로 하죠. 10가지 중에서도 5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웩슬러 검사와 이제 카우프만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웩슬러 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일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표준 편차가 중요하거든요. 원령 몇 세가 아니고요. 몇 세, 몇 개월의 아이들이 그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지표를 우리가 100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가 되면 아주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겠죠. 근데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이 영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표현한 것들이 되게 115 정도가 넘어가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역들이 115가 다 넘는데 어떤 지표는 140이 넘고 150이 넘고 160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15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115와 160 사이에는 45라는 편차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도 영재를 평가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이제 편차가 나타나면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지표가 115가 넘어갔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달돼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처음에 웩슬러 3까지는 이제 크게 전체 지표하고 언어성 지능과 비언어성 지능 혹은 동작성 지능, 이 두 개 크게 보조 지표를 더 줬어요. 우리가 130이 넘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영재인 아이들을 보니까 걔네들만의 통계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0% 아이들이 언어성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동작성 혹은 뭐 비언어성 지표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한 20%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꾸로 동작성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언어성 지표가 낮게 나와서 그 편차가 15, 20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양쪽이 다 비슷하게 높으면서 130이 넘는 아이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요. 소수 중에 소수니까 굉장히 소수죠. 보통 130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가 10%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 그러니까 0.2% 아이들만 양쪽 지표가 다 높게 나오면서 전체 지표가 1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아주 희소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상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벽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미 좀 잘 개발되어 있는 것, 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자꾸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대개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편차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낮은 평가를 받았던 카테고리가 점점 높은 쪽으로 수렴을 한달까, 가까워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거꾸로 높은 지표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처음에 받은 평가가 비슷하게 나와요. 20대 후반까지는 모든 지적 영역이 발달하는데, 발달하는 도중에는 그런 편차들이 좀 벌어지는 일이 왕왕 일어나지만 성장하게 되면서 그 편차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낮은 지표로 나왔던 것들이 따라 붙거든요. 편차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높이뛰기 챔피언이 100m도 잘하겠죠, 보통 사람보다는. 하지만 높이뛰기도 금메달, 100m 달리기도 금메달,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높이뛰기 성적은 금메달인데 100m 달리기는 동메달도 못 땄으니까 얘는 장애를 가졌나?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피크치가 나타나면서 기복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로 보면 삐죽삐죽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